유튜버들은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이 숫자가 무섭습니다. 구독자 한 명당 1만 매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이 약속이 어느새 4천만 매소가 넘어버렸습니다. 4천만 매소를 향한 한방 파밍, 새로운 마스터 몬스터, 거기에 만우절 이벤트 스킬을 이용한 파밍까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운 챌린지. 과연 저는 오늘 이 지독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 4,000명의 구독자로 마쳤던 저의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늘어난 구독자는 무려 4,431명. 약속했던 규칙에 따라 제가 모아야 할 금액은 이제 4,431만 매소로 늘어났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그리고 과연 이 콘텐츠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죠. 이 막막한 숫자를 단번에 지워내기 위해 제가 선택한 전장은 바로 이곳, 뒤틀린 시간의 길사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냥을 시작하려던 찰나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 계셨죠.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채널을 돌며 방황하던 끝에 결국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리를 구매했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투자였습니다. 제가 이곳의 주인인 바이킹을 첫 사냥터로 고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바이킹은 전기에 약합니다. 나이트의 속성 공격을 활용한다면 다른 직업보다 훨씬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하죠. 둘째, 로또라 불리는 한방이 있습니다. 무려 4천만 매소에 거래되는 일비표창과 1200만 매소를 호가하는 귀장식 지력, 주문서 60%. 이 중 단 하나만 손에 넣어도 이번 콘텐츠는 그 자리에서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구하기 쉽고 저렴합니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레벨이었습니다. 바이킹의 높은 체력 앞에 제 공격은 무력했고 한 마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득템이 없는 상태에서 쏟아붓는 물약값은 수익을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1시간 만에 깨달았습니다. 로또를 꿈꾸기엔 제 기반이 너무나 약했다는 것을요. 이론은 달콤했지만 메이플랜드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냥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리를 정리한 뒤 다시 확인한 구독자 수는 4,510명. 득템 없는 사냥터에서 방황하는 사이 제가 갚아야 할 빚은 어느새 4,510만 매소라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아리 없는 사냥터에서도 약속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저는 틈틈이 시장을 돌며 프롬과 두손둥이 주문서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메이플랜드에 새로운 마스터 몬스터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디브리엄의 시간을 관장하는 타이머. 운 좋게 녀석을 마주할 수 있었지만 시간의 주인은 제게 별다른 소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칭임에 따뜻한 모래밭의 강자 킹크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메이플랜드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았죠. 3시간을 꼬박 기다렸지만 킹크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성장의 시간이었을 3시간이, 제게는 파도 소리만 공허하게 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호루스의 눈을 얻기 위한 미로 퀘스트를 마치고 나이트의 핵심 스킬인 어드밴스드 차지를 얻기 위해 자쿠메 재단에 몸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빈손이었습니다. 다만 공대원분들께서 교환 불가 아이템인 트리플 스로우 스킬북을 기념품으로 건네주셨습니다. 비록 제 스킬북을 얻지는 못했지만 차가운 재단 위에서 받은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임 속 훈지는 정중히 거절해왔지만 현실의 팬분들께서 직접적인 후원을 보내주신 겁니다. 롤다 람쥐님과 전생했던 이슬라임님,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기꺼이 지갑을 열 정도의 즐거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액수를 떠나 창작자로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라는 사람과 제 콘텐츠를 좋아해주시는 그 진심에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많은 분이 보고 싶어 하셨던 도깨비 방망이 강화를 진행하기 위해 한손 둔기 주문서를 구매해 주었고 본격적으로 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은 자금 중 약 2천만 매소를 투자했습니다. 목표는 지난 공략에서 구독자분들과 약속했던 고점의 상징, 보라색 혹은 노란색 크롬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4상, 5상의 우수한 크롬에 제가 준비한 것은 단 10%의 확률을 가진 두손둥이 공격력 주문서입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하겠지만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선 가장 가파른 길을 걸어야만 하죠. 이 무모해 보이는 초벌작이 과연 전설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2천만 매소의 공중 분해가 될지, 저조차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메이플랜드의 확률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한 25장의 주문서 중 성공한 것은 단 한 장.
사상 크롬 하나에 겨우 초벌을 맞췄을 뿐입니다. 성공률은 약 5.4%, 기대값인 10%의 절반 수준에 그친 처참한 성적표였죠. 하지만 좌절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실패한 크롬들을 전부 상점에 처분해 다시 400만 매수를 마련했고, 이를 전부 10% 주문서에 재투자했습니다. 다시 이어진 12번의 시도 끝에 얻어낸 건 5상 크롬 단 1개. 결과적으로 총 37장의 주문서 중 단 2장만이 제 크롬에 깃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함께 부족한 매수를 채우기 위해 다시 사냥터로 몸을 던져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정한 곳은 화염에 취약한 데스티니의 서식지입니다. 마침 이벤트 몬스터인 파플라투스가 저를 반겨주더군요. 녀석을 가볍게 제압하고 사냥을 이어간 지 10분 만에 카타르와 넬리 슈즈를 득템했지만 아쉽게도 옵션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하급이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사냥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같은 길을 걷는 팔라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제 영상을 챙겨보시는 구독자분이셨죠. 그분은 제게 두 손둥이 60% 주문서를 개당 5만 매수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안하셨습니다. 정가보다 비싸게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정중히 거절하시며 한 장에 10만 매소, 총 50만 매소의 주문서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더군요. 꼭 둔기로 160레벨을 달성해주세요.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저를 믿어주는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달려보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훈훈한 감동도 잠시, 저의 숙명 같은 불운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벤트로 얻은 코 강화 수액을 발라보았지만 사였던 힘 스탯은 거짓말처럼 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봐도 참 한결같은 운이었습니다. 어느덧 모든 포션을 소진할 때쯤 만우절 이벤트를 완료하고 이벤트 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이벤트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동한 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제 기억 속 가장 선명한 조각, 바로 에레브였습니다. 익숙한 선율이 들려오는 순간 저는 잠시 마우스를 잡은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누구에게나 유독 깊게 각인된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제게는 이 에레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잠시 사냥의 고단함을 잊은 차에 들려오는 배경음악에 몸을 맡기고 과거의 조각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추억에만 잠겨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만우절 이벤트를 통해 저는 특별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울 드라이버.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3차 전직조차 꿈꾸기 힘들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꿈만 꾸던 힘을 현재 제가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강력한 스킬을 활용하기 위해 물약을 가득 채우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사냥터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구독자 수는 어느새 4,699명. 누군가는 절망적인 수치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다음 전장은 거대한 한방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꿈이었던 스킬, 그리고 현실의 압박인 4,699명의 구독자. 저는 이 기묘한 동행을 이어가며 다음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축복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지 모른 채 말이죠. 이번에 제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메이플랜드에 손꼽히는 인기 사냥터 까막산 입구입니다. 워낙 자리를 잡기 힘든 곳이라 자리 구매가 필수이지만 다행히 새벽 시간대를 공략해 25만 매소라는 저렴한 가격에 자리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노리는 타겟은 명확합니다. 바로 보름달 아래 절구질을 하는 월묘들이죠. 월묘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래 전세계 이 지형은 그리 친절하지 않지만 제 손에는 이벤트로 얻은 소울 드라이버가 있었습니다. 광역기의 존재는 지형의 제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저레벨 몬스터라 적자 걱정 없이 편하게 파밍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방의 로망, 투구, 민첩성 주문서 60%입니다. 당시 시세 약 1,700만 매소. 이 주문서를 단 한 장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4,700만 매소라는 압도적인 구독자 미션도 단숨에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사냥을 시작하며 저는 도깨비 방망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절구공이를 둔기처럼 휘두르는 월묘들을 보며 같은 둔기 유저로서의 묘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방망이를 든 것들끼리 통하는 게 있다면 아이템 하나쯤은 기분 좋게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사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소울 드라이버의 짜릿한 타격감 속에 그린 아벨 가죽 치마와 노란색 우산, 그리고 목비까지 쏟아지며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벤트 스킬인 소울 드라이버를 모두 소진하자 사냥의 속도는 처참하게 꺾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장을 달리던 기분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걸음마를 떼기 전 기어가는 단계로 돌아간 듯한 역체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결국 묵묵히 평타 사냥을 이어갔지만 기대했던 투민 주문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사냥터의 열기가 뜨거워지며 자리값이 치솟았고 저는 미련 없이 자리를 60만 매소에 넘겼습니다.
득템이 아닌 부동산으로 매수를 벌어야 하는 씁쓸한 현실. 하지만 이 푼돈들이 모여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획득한 기타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인벤토리를 비웠습니다. 가벼워진 가방만큼이나 무거워진 책임감을 안고 저는 다시 한번 운명이 기다리는 다음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이곳 바이킹의 서식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쯤 주지 않을까 하는, 어쩌면 게이머라면 결코 버릴 수 없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죠. 한 마리 한 마리 묵직한 타격음을 쌓아가며 사냥에 집중하던 그때 귓속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까 까막산 자리를 구매하셨던 분이었죠. 실수로 보내신 메시지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득템 여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리를 넘겨드린 지 단 30분 만에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투미인 주문서를 손에 넣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0분만 더 버텼더라면 머릿속에는 짙은 아쉬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1700만 매소라는 거금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쩌면 이 또한 운명의 장난이자 구독자분들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더 고생하고 더 치열하게 구르는 모습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작은 위안으로 대신했습니다. 레벨 범위 몬스터를 사냥하며 모은 재료로 피노키오 코 강화를 진행했고 다행히 힘 스탯이 깎이지 않은 채 5를 기록했습니다. 4699명의 구독자. 제가 갚아야 할 빚은 어느덧 4700만 매소를 바라봅니다. 비록 오늘은 확률에 패배했고 행운은 제가 떠난 뒷자리에 머물렀지만 둔기를 든 이 무모한 걸음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취미를 넘어 유튜브를 제 삶의 더 큰 영역으로 가져가 보려 합니다. 주 2회 업로드로의 전환, 멤버십 그리고 라이브 방송까지. 이제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창작자로서 진지한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이토록 무모한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옆에서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지칠 때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응원과 진심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